주제 또 하나의 굵직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발뺌하는 중국, CCTV 못 내놓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 국빈 행사에서 벌어진 초유의 기자 폭행 사건 이후 중국의 태도가 더욱더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풍성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제 왼쪽에 동아일보 신석구 국제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부터 좀 오늘 오전 얘기 속보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 부장, 이게 오늘 새벽에 중국 공안이 우리 측 숙소에 방문해서 조사를 했다는데 새롭게 지금 밝혀진 내용이 있는지요? 예, 아직까지 뭐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국 외교부가 우리 외교부에 그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하네요. 아, 원래는 유감 표명 한 줄 없었었는데요. 예, 경위와 관련이 없이 어쨌든 간에 한국 기자들이 부상당한 데 대해서 위로를 한다. 이렇게 우리 외교 당국에 이제 알려왔다고 지금 속보들이 뜨고 있습니다. 기자 두 분은 지금 이제 조사를 다 마치고요. 오늘 오후 2시 비행기로 다시 한국으로 귀환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방금 전에 외교부를 통해서 유감 표명을 했다라는 부분도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짚어보기 위해서 중국 공안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베이징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어떤지 저희가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영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공안의 수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중국 공안이 어젯밤부터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피해자 조사는 마친 상태고요. 예. 한국 대사관의 설명으로는 공안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폭행이나 상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법의학 진단서 이게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의 빠른 귀국과 치료를 위해서 이제 우리 대사관 관계자 입회 하에 오늘 새벽에 공안이 진단을 마쳤고 피해자는 이제 잠시 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폭행을 가한 경호업체 쪽은 어떤 반응인지요? 네, 일단 경호업체 쪽에서는 현재 공안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그 공안업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결과는 이제 추후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고 예. 지금까지는 가해자 이 경호업체 쪽에서 공안 수사 당국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지도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예. 물론 그 현장에 있던 한국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현재로서는 사건 현장 CCTV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경호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지시를 한 쪽이 중국의 공안 당국인지 여부 등은 중국 공안 당국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베이징에서 정동현 특파원이 속보를 전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현정님 네. 사실 부상 정도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앞서 특파원이 말했듯이 CCTV를 내놓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마 이제 공안 측이 아마 자기들이 이제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CCTV를 안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현장 기자들이 촬영한 영상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이제 현장에 있던 다른 기자들이 이제 그 화면을 취재를 해서 저것들은 또 저것 자체도 나중에 막 그 연합뉴스 기자가 저걸 취재하니까 그걸 달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던 그런 또 상황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은 현장 영상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발단이 됐는가. 자, 그리고 또 누가 구체적으로 폭행을 했는가. 저기 보면 경호업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똑같은 넥타이를 같이 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신분이 조금만 조사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폭행의 시장이 누구고 과연 그러면 저기에 있던 경호업체 직원이냐 아니면 공안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안이 직접 했다라고 하면 이건 사태 자체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이고, 또 공안이 그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일단 사건 조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경호 지시를 받았는지는 아까 정동현 특파원 말 맞다나 이 좀 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CCTV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측 기자들이 찍은 영상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람 쳐? 왜? 차량을 잡아봐.
이게 항의 차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잠깐만요. 아니, 우리 저 기자들이 맞는데 우리 경호 뭐 하는 겁니까? 항의하고 조치를 취할 때니까 대통령 꼭 나오시니까 일단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정리를 합시다. 일단 우리 쪽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이후에 짚어보라. 일단 중국에 집중해볼게요. 신석호 부장. 네. 환구시보는 오히려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는 보도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환추시보가 지금 연이틀 우리 쪽을 자극하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 언론들이 자살골 넣지 말라 이런 보도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오늘은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는데 왜 자꾸 미래 짐작해서 중국 측에 자꾸 공안이니 아니면은 정부가 개입됐던 이런 주장을 하느냐라는 식의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저희 편집국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고가 나는 거는 난 거고요. 이건 과거가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고를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근데 지금 우려스럽게도 이 일어난 불행한 사고를 양측이 다 잘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중국 측의 언론 굉장히 중국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나가고 있고요. 예. 우리 여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사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양국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사건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종국 시장님 말씀처럼 정부의 입장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일단 이 중국의 환구시보 자체가 관영 매체다 보니까 중국의 정부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환구시보가 이미 이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자살골을 넣고 있다라는 발언 이후에 사실 이 상황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경호 어디 있어라는 목소리 들으셨죠? 예. 그게 청와대 관계자입니다. 청와대 국장이 지금 가서 말리면서 경호를 찾아요. 자, 이 국장이 사실은 우리 기자들한테 수행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행 기자들이 계속 지금 이 항의를 했잖아요. 비판.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사실 이래 얘기를 해요. 그 전날, 그러니까 어저께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어저께 상황이 벌어진 그 전날부터 조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호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다. 이게 좀 우리 기자들하고 트러블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좀 어떻게 해달라 했는데 우리 경호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중국 측 경호는 문제가 없다. 협조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청와대 관계자들도 지금 이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우리 측 이 기자들과 중국 측 경호, 그러니까 이 사설 경호업체 말고 그 전날은 이 사설 경호업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근데 분명히 그 전날부터 중국 측 경호와 우리 측 기자들과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 경호는 사실은 경호실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질 거를 알고 있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방지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불상사를 수습하는 과정이 둘 다 좀 잘못됐다. 예, 신석호 부장. 제가 좀 전에 중국 언론 보도 태도를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중국 언론이 지금 한국 기자들이 어디 가나 그렇게 무리하게 취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 문제는 그 주장의 근거가 한국 내부의 여론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내부의 네티즌들이 기자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댓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있긴 있어요. 예. 그것을 복사를 해서 중국 언론이 그거 봐라. 한국인들도 한국 언론이 문제라고 얘기한다. 이번 사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의 여론도 반으로 양분돼 있고 예. 그 반쪽에 언론을 비난하는 여론을 중국 언론이 인용하면서 계속 문제를 키우고 양극 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 국가의 입장 그리고 이 불상사를 대처하는 수습 태도도 얘기했는데 좀 더 저희가 사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호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전직 대통령 경호실장, 경호실 경호부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경호의 방법은 우리는 엄밀하고 자연스럽게 국민과 대중과 함께 섞여서 하는 경호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경호 방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인백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쓸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현실을 취하고 있다 하는데 1차적으로 폭력 삭도를 갖다는 것. 어떠한 형태의 문제이든 간에
용납할 수 없는 문제. 중국 측에 있어서도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 예, 뭐 이종건 실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일단 중국 매체에서는 뭐 한국 언론의 무리한 취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말씀 앞서서 하셨듯이 그 전부터 미묘한 감정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자, 아까는 제가 청와대 모 국장이 그 전날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날 어저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우려했던 것이 터졌다. 네. 그러니까 우려를 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중국이 우리나라한테만 이런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해 9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대통령이 이제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걸 미국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데 그것을 공항 관계자가 막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미국 기자들이 아니 우리나라 비행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왜 막느냐 했더니 그 공항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공항이고 당신들은 지금 우리나라 땅에 있다라고 아주 막아버리거든요. 그때도 실랑이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는 언쟁만 있었지 지금처럼 폭행을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게 그 전날에도 사실은 이렇게 기자들을 계속 그 수행 기자들, 팬 기자들이나 혹은 사진 기자들을 제재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미 좀 트러블이 있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 관계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저께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미 경호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과 관련된 언급입니다. 아까 지금 저희가 경호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지만 뭐 일반 용어로 시쳇말로 쓸어버리는 경호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였다라고 전문가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현정이 네. 아무리 경호업체 직원 뭐 공안과 연관이 있든 없든 일반적인 그 이제 경호업체 직원이 저렇게 소양이 없어서야 그 큰 문제부터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사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빈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비용이라든지 중요한 행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중국 측에서 부담을 하고 예. 또 중국 측에서 일정 자체를 다 컨트롤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있는 오전에 있던 무역형 행사 같은 경우 우리 코트라가 주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코트라가 기본적으로 경호 비용을 부담을 했죠. 근데 그 경호 부담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가 비용만 부담하고 실질적인 경호에 대한 총괄은 다 중국 공안이 담당을 했어요. 예. 중국 공안이 그 하청업체에다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부려서 직접 이제 경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코트라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통제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경호에 대한 통제권은 실제로 이제 중국 공안한테 있는 그게 것이죠. 책임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중국이나 러시아 가보면 이 사회주의 국가는 우리나라 기자 개념하고 좀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기본적으로 거기는 직원이나 이런 거 비슷하게 해서 특히 정상회담 할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양측이 발언할 때 기자들과 찍지 않습니까?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자들한테 폭력을 많이 행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오바마 때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중국은 완전히 통제하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국을 좀 더 이번에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와는 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비표를 단다든지 사전에 어떤 주의를 준다든지 하는데 어제 행위를 보면 실제로 그걸 도를 넘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 보통 경호원들이 할 때는 이제 힘으로 이제 완력으로 한다든지 좀 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저런 식으로 발길질을 하고 집단 폭행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아마 감정적인 게 좀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그냥 단순한 경호업체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감정적인 행위가 좀 들어가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지금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이종걸 실장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좀 영상을 더 크게 보면요. 문제 삼을 게 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 장소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호에도 구멍을 뚫렸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폭행 사건 이전에도 폭행이 있어요. 5분 전에. 그러니까 10시 50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업 부스, 아메르 퍼시픽 그 부스에 가서 보고 나서 이동을 합니다. 복도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스타트업, 새로 창업하는 그 부스로 가요. 그런데 저 장면이잖아요. 예, 문제의 발단은 이겁니다. 자, 이 아메르 퍼시픽까지는 그 부스까지는 기자들이 다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복도를 통과하는데 복도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기자들을. 대통령만 이쪽 부스로. 예. 그러니까 거기서 1차적으로 항의를 하는데 그것을 항의하는 사진 기자를
뒷덜미를 잡아서 넘어뜨리거든요. 첫 번째 사실 이 충돌이 거기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복도는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5분 후에 그런데 이번에는 스타터 부스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비표를 보여줬는데도. 그러면서 이게 사건이 터지고 그런 복도에서 저렇게 상황이 벌어지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동선이 7분 정도 머물기로 돼 있고 다시 이동을 하는데 나오질 못한 거예요. 10분 이상 거기서 지체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자체가 지금 사실은 하나 이 상황에서 그 동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 그런 고립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해가 좀 됐습니다. 오늘 야권에선 말이죠. 이 기자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해서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듣고 오시죠. 얼마나 깔을 봤으면 얕잡아 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그런데 왜 갔을까? 어? 그런 대접 받으면서 어떻게 왜 갔을까? 수행하는 기자들도 보호 못 해주는 외교는 도대체 무슨 외교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맞은 게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힌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쪽 대응 얘기를 해볼게요. 신석호 부장. 뭐 미국에서 특파원 생활도 하셨었으니까. 입장을 바꿔서 우리나라 해당 경호원이 중국 기자를 폭행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에 문제되는 그 경호업체가 막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사드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기자단을 위해하려고 하는 중국인? 아니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북한과 관련된 어떤 불순 세력?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행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양측의 정치 행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한국에 잘 보도되고 그를 통해서 한중 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것들이 정상회담의 목표거든요.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카메라 기자를 때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중국 카메라 기자 저렇게 맞았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국 언론부터 나서서 또 중국 인민의 뜻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보복을 하겠다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참 이번 방중이 잡음이 많은 게 왕이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결례를 범했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 올레한 방중, 사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그 의전에서 결례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같은 경우에 사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른 나라 장관이 이런 사람들을 뭐 두드리는 거는 할 수가 있는 행위죠. 그런데 상대국의 그 외교 장관이 우리 대통령을 저렇게 두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동양적, 이거 예를 들어서 서양적인 관점에서는 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뭐 넘어갈 수 있는데 특히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동양적 예법 국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나라에서 만약 시진핑한테 우리나라에 만약 강경화 장관이 저렇게 했다고 하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와 똑같은 행위예요. 더군다나 왕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교부장이긴 하지만 중국의 당 서열에서는 한참 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사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차관복급이 나왔거든요. 예전 나오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 또 밥도 혼자가 아니지만 우리끼리 밥 먹는 게 4끼나 사실은 밥 먹었어요. 그리고 국빈 방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진핑과 한 번, 그 다음에 천일밀 그 지금 충칭시 당 서기장과 한 번, 딱 2번의 공식 식사밖에 없습니다. 3박 4일 동안. 그런 걸로 비춰보면 실제로 이게 지금 국빈 방문이 과연 국빈 방문인지 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트럼프 갔을 때 어땠습니까? 자금성을 다 비워버렸어요. 물론 뭐 국력의 차이가 있고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대해서 저런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지금 쌓이면서 실제로 이게 너무 중국이 우리를 너무 하는 게 깔보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중국이 G2가 되기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G2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신석호 부장, 저희가 지금 기자 폭행 사건 때문에 예민해져서 저 왕이 부장의 저런 행동들이 더 눈에 띄는 건가요? 아니면 저것도 우리가 저 기자 폭행 사건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저것도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외교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잖아요. 보고 느끼는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상황에서라면 혹시 대통령이 혼자 서 있고 왕이 부장이 와서 뭐 이렇게 개인적인 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스킨십이 있으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저것은 중국의 간부들이 쭉 도열을 해 있고
대통령이 일종의 사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정말 공식적인 행사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통령 의전 행사지요. 그런데 그 쭉 서 있던 한 사람인 중국의 장관이 저렇게 개인적인 그 스킨십을 한다는 거는 좀 제가 봐도 결례인 것 같습니다. 예. 결례면 저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기자 사건부터 해가지고 지금 양국이 베이징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저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의사 표시를 할 필요는 있겠죠. 예. 예, 이종구 시장님 참 앞서 뭐 잠시 언급도 하셨지만 홀대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식사를 수행원들과 혼자 하셨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그것에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도 인도네시아에 가서 시장에 가서 쌀국수 혼자 먹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리커창 총리 예를 한 번만 들게요. 리커창 총리 시진핑 주석은 지금 난징 그 대학살 이 추념식에 갔다고 치고 이 리커창 총리는 왜 못 만났느냐 했을 때 리커창 총리도 난징에 간다고 했어요. 14일 날. 그런데 실질적으로 리커창 총리는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같이 식사는 안 하더라도 의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리커창 총리가 난징에 가지 않고 베이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신석호 부장, 10끼 중에 8끼를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식사를, 물론 꼭 혼밥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경호원들과 뭐 중국이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서민들하고도 같이 식사를 했는데 예. 이게 지금 기자 폭행 사건과 다 연루가 되면서 도대체 그럼 우리는 국빈 방문을 왜 한 거며 3박 4일 동안 남는 게 있냐라는 볼멘 목소리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주류적인 지금 인식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빈 방문 행사가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 경제가 너무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경제계에서 이 국면으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정치가 나서서 좀 풀어달라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 측과 협의를 했고 그러면 어쨌든 일단 사드를 여기 묻어두고 일단 앞으로 가자라고 한 그 상징으로 지금 이 행사가 준비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굉장히 좀 빨리 촉박하게 됐죠. 그러는 과정에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시진핑 주석 2기가 끝나고 2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2기에 들어서 중국은 명실상부하게 G2라고 자기가 선언을 했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권위를 가진 국가 주석의 반열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스스로도 자기가 옛날과 다른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우리는 굉장히 급하게 뭔가를 하고 싶었고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일어난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너무 우리가 대접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그 의전적인 차원에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푸대접 논란을 너무 예. 집중하진 말고 예, 냉정하게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이 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냉철하게 달성했는지 이런 거를 좀 짚어보는 방향으로 우리가 논의를 앞으로 가져가야 될 거라고. 예. 네. 이현정 의원님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식사를 하는 스케줄을 잡는 것, 뭐 폭행 사건은 예외라고 치겠지만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왕이 부장의 이런 태도나 이런 게 중국도 대국인데 어느 정도 치밀한 계산하에 나온 태도다. 이게 그냥 나왔을 리는 없다. 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외교는 한 90%가 의전입니다, 사실은. 이 의전을 통해서 모든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실질적인 회담에 들어가 보면요. 실제 회담에서는 다 계산된 발언만 합니다. 준비된 발언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순간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절차와 의전 이것에서 사실은 그가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교라는 게 예전에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계단 같은 게 한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중국 시진핑 만날 때 빨간 그 카페 대회에서 한참을 걸어가서 만나잖아요. 그래 악수를 한번 하고 그게 뭐냐면 결국 상대방을 기를 죽이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이번에 이제 국빈 방문해서 우리가 저게 너무 사소한데 뭐 하지 말자 하는 것도 물론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미 다 양국 간의 실무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예. 그렇다면 저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얼마나 배려하는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담기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3박 4일 문 대통령의 방중 이슈가 이런 얘기로 점철될지는 저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기자 폭행 사건까지 짚어봤고요. 전문가 3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제 또 하나의 굵직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발뺌하는 중국, CCTV 못 내놓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
국빈 행사에서 벌어진 초유의 기자 폭행 사건 이후 중국의 태도가 더욱더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풍성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제 왼쪽에 동아일보 신석구 국제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부터 좀 오늘 오전 얘기 속보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 부장, 이게 오늘 새벽에 중국 공안이 우리 측 숙소에 방문해서 조사를 했다는데 새롭게 지금 밝혀진 내용이 있는지요? 예, 아직까지 뭐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국 외교부가 우리 저 외교부에 그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하네요. 아, 원래는 유감 표명 한 줄 없었었는데요. 예, 경위와 관련이 없이 어쨌든 간에 한국 기자들이 부상당한 데 대해서 위로를 한다. 이렇게 우리 외교당국에 이제 알려왔다고 지금 속보들이 뜨고 있습니다. 기자 두 분은 지금 이제 조사를 다 마치고요. 오늘 오후 2시 비행기로 다시 한국으로 귀환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방금 전에 외교부를 통해서 유감 표명을 했다라는 부분도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짚어보기 위해서 중국 공안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베이징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어떤지 저희가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영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공안의 수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중국 공안이 어젯밤부터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피해자 조사는 마친 상태고요. 예. 한국 대사관의 설명으로는 공안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폭행이나 상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법의학 진단서 이게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의 빠른 귀국과 치료를 위해서 이제 우리 대사관 관계자 입회 하에 오늘 새벽에 공안이 진단을 마쳤고 피해자는 이제 잠시 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폭행을 가한 경호 업체 쪽은 어떤 반응인지요? 네, 일단 경호 업체 쪽에서는 현재 공안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그 공안 업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결과는 이제 추후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고 예. 지금까지는 가해자 이 경호업체 쪽에서 공안 수사 당국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지도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예. 물론 그 현장에 있던 한국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현재로서는 사건 현장 CCTV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경호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지시를 한 쪽이 중국의 공안 당국인지 여부 등은 중국 공안 당국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베이징에서 정동현 특파원이 속보를 전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현정님 네. 사실 부상 정도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앞서 특파원이 말했듯이 CCTV를 내놓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마 이제 공안 측이 아마 자기들이 이제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CCTV를 안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현장 기자들이 촬영한 영상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이제 현장에 있던 다른 기자들이 이제 그 화면을 취재를 해서 저것들은 또 저것 자체도 나중에 막 그 연합뉴스 기자가 저걸 취재하니까 그걸 달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던 그런 또 상황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은 현장 영상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발단이 됐는가. 자, 그리고 또 누가 구체적으로 폭행을 했는가. 저기 보면 경호업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똑같은 넥타이를 같이 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신분이 조금만 조사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폭행의 시장이 누구고 과연 그러면 저기에 있던 경호업체 직원이냐 아니면 공안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안이 직접 했다라고 하면 이건 사태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와는 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비표를 단다든지 사전에 어떤 주의를 준다든지 하는데 어제 행위를 보면 실제로 그 도를 넘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 보통 경호원들이 할 때는 이제 힘으로 이제 완력으로 한다든지 좀 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저런 식으로 발길질을 하고 집단 폭행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아마 감정적인 게 좀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그냥 단순한 경호업체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감정적인 행위가 좀 들어가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지금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이종걸 실장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좀 영상을 더 크게 보면요. 문제 삼을 게 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 장소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호에도 구멍을 뚫렸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폭행 사건 이전에도 폭행이 있어요. 5분 전에. 그러니까 10시 50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업 부스, 아메르 퍼시픽 그 부스에 가서 보고 나서 이동을 합니다. 복도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스타트업, 새로 창업하는 그 부스로 가요. 저 장면이잖아요. 예, 문제의 발단은 이겁니다. 자, 이 아메르 퍼시픽까지는 그 부스까지는 기자들이 다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복도를 통과하는데 복도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기자들을. 대통령만 이쪽 부스로. 예. 그러니까 거기서 1차적으로 항의를 하는데 그것을 항의하는 사진 기자를 뒷덜미를 잡아서 넘어뜨리거든요. 첫 번째 사실 이 충돌이 거기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복도는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5분 후에 그런데 이번에는 스타트업 부스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비표를 보여줬는데도. 그러면서 이게 사건이 터지고 그런 복도에서 저렇게 상황이 벌어지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동선이 7분 정도 머물기로 돼 있고 다시 이동을 하는데 나오질 못한 거예요. 10분 이상 거기서 지체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자체가 지금 사실은 하나 이 상황에서 그 동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 그런 고립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이해가 좀 됐습니다. 오늘 야권에선 말이죠. 이 기자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해서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듣고 오시죠. 얼마나 딸을 봤으면 얕잡아 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그런데 왜 갔을까? 응? 그런 대접 받으면서 어떻게 왜 갔을까? 수행하는 기자들도 보호 못 해주는 외교는 도대체 무슨 외교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맞은 게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힌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쪽 대응 얘기를 해볼게요. 신석구 예. 부장. 예. 뭐 미국에서 특파원 생활도 하셨었으니까. 네. 입장을 바꿔서 우리나라 해당 경호원이 중국 기자를 폭행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에 문제되는 그 경호업체가 막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혹시 사드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기자단을 위해하려고 하는 중국인? 아니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북한과 관련된 어떤 불순 세력?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행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양측의 정치 행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한국에 잘 보도되고 그를 통해서 한중 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것들이 정상회담의 목표거든요.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카메라 기자를 때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중국 카메라 기자 저렇게 맞았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국 언론부터 나서서 또 중국 인민의 뜻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보복을 하겠다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참 이번 방중이 잡음이 많은 게 왕이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결례를 범했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 올레한 방중, 사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그 의전에서 결례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같은 경우에 사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른 나라 장관이 이런 사람들을 뭐 두드리는 거는 할 수가 있는 행위죠. 그런데 상대국의 그 외교 장관이 우리 대통령을 저렇게 두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동양적, 이거 예를 들어서 서양적인 관점에서는 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뭐 넘어갈 수 있는데 특히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동양적 예법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 나라에서 만약 시진핑한테 우리나라에 만약 강경화 장관이 저렇게 했다고 하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와 똑같은 행위예요. 더군다나 왕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교부장이긴 하지만 중국의 당 서열에서는 한참 미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사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차관복급이 나왔거든요. 예. 예전 나오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 또 밥도 혼자가 아니지만 우리끼리 밥 먹는 게 4끼나 사실은 밥 먹었어요. 그리고 국빈 방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진핑과 한 번, 그 다음에 천일밀 그 지금 충칭시 당 서기장과 한 번, 딱 2번의 공식 식사밖에 없습니다. 3박 4일 동안. 그런 걸로 비춰보면 실제로 이게 지금 국빈 방문이 과연 국빈 방문인지 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트럼프 갔을 때 어땠습니까?
자금성을 다 비워버렸어요. 예. 물론 뭐 국력의 차이가 있고 하겠지만 미국과 한국은 또 그렇다 다르잖아요. 하더라도 예. 우리한테 대해서 저런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지금 쌓이면서 실제로 이게 너무 중국이 우리를 너무 하는 게 깔보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중국이 G2가 되기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G2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신석호 부장, 저희가 지금 기자 폭행 사건 때문에 예민해져서 저 왕이 부장의 저런 행동들이 더 눈에 띄는 건가요? 아니면 저것도 우리가 저 기자 폭행 사건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저것도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외교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잖아요. 보고 느끼는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상황에서라면 혹시 대통령이 혼자 서 있고 왕이 부장이 와서 뭐 이렇게 개인적인 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스킨십이 있으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예. 그러나 저것은 중국의 간부들이 쭉 도열을 해 있고 대통령이 일종의 사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정말 공식적인 행사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통령 의전 행사지요. 그런데 그 쭉 서 있던 한 사람인 중국의 장관이 저렇게 개인적인 그 스킨십을 한다는 거는 좀 제가 봐도 결례인 것 같습니다. 예. 결례면 저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기자 사건부터 해가지고 지금 양국이 베이징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저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의사 표시를 할 필요는 있겠죠. 예. 예, 이종구 시장님 참 앞서 뭐 잠시 언급도 하셨지만 홀대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식사를 수행원들과 혼자 하셨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그것에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도 인도네시아에 가서 시장에 가서 쌀국수 혼자 먹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리커창 총리 예를 한 번만 들게요. 리커창 총리 시진핑 주석은 지금 난징 그 대학살 이 추념식에 갔다고 치고 이 리커창 총리는 왜 못 만났느냐 했을 때 리커창 총리도 난징에 간다고 했어요. 14일 날. 그런데 실질적으로 리커창 총리는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같이 식사는 안 하더라도 의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리커창 총리가 난징에 가지 않고 베이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신석호 부장, 10끼 중에 8끼를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식사를, 뭘 꼭 혼밥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경호원들과 뭐 중국이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서민들하고도 같이 식사를 했는데 예. 이게 지금 기자 폭행 사건과 다 연루가 되면서 도대체 그럼 우리는 국빈 방문을 왜 한 거며 3박 4일 동안 남는 게 있냐라는 볼멘 목소리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주류적인 지금 인식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빈 방문 행사가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 경제가 너무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경제계에서 이 국면으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정치가 나서서 좀 풀어달라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 측과 협의를 했고 그러면 어쨌든 일단 사드를 여기 묻어두고 일단 자체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이고 또 공안이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일단 사건 조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경호 지시를 받았는지는 아까 정동현 특파원 말 맞다나 이 좀 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CCTV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측 기자들이 찍은 영상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람 터? 네. 카메라 잡아봐. 우리 경호 어디 있어요? 우리 경호. 경호 있어요. 우리 경호 있어요. 발로 찼어. 봤어. 그냥 넘어가려면 외교문제야 이거는. 이게 항의 차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잠깐만요. 아니 우리 우리 기자들이 많은데 우리 경호 뭐 하는 겁니까? 항의하고 조치를 취할 때니까 대통령 꼭 나오시니까 일단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정리를 합시다. 일단 우리 쪽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이후에 짚어보라. 일단 중국에 집중해볼게요. 신석호 부장. 네. 환구시보는 오히려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는 보도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환추시보가 지금 연이틀 우리 쪽을 자극하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 언론들이 자살골 넣지 말라 이런 보도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오늘은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는데 왜 자꾸 미래 짐작해서 중국 측에 자꾸 공안이니 아니면은 정부가 개입됐던 이런 주장을 하느냐라는 식의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저희 편집국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고가 나는 거는 난 거고요. 이건 과거가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고를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근데 지금 우려스럽게도
이 일어난 불행한 사고를 양측이 다 잘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중국 측의 언론 굉장히 중국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나가고 있고요. 예. 우리 여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사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양국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사건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종국 시장님 말씀처럼 정부의 입장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일단 이 중국의 황구시보 자체가 관영 매체다 보니까 중국의 정부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황구시보가 이미 이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자살골을 넣고 있다라는 발언 이후에 사실 이 상황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경호 어디 있어라는 목소리 들으셨죠? 예. 그게 청와대 관계자입니다. 청와대 국장이 지금 가서 말리면서 경호를 찾아요. 자, 이 국장이 사실은 우리 기자들한테 수행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행 기자들이 계속 지금 이 항의를 했잖아요. 비판.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사실 이래 얘기를 해요. 그 전날, 그러니까 어저께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어저께 상황이 벌어진 그 전날부터 조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호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다. 이게 좀 우리 기자들하고 트러블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좀 어떻게 해달라 했는데 우리 경호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중국 측 경호는 문제가 없다. 협조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청와대 관계자들도 지금 이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우리 측 이 기자들과 중국 측 경호, 그러니까 이 사설 경호업체 말고 그 전날은 이 사설 경호업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근데 분명히 그 전날부터 중국 측 경호와 우리 측 기자들과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 경호는 사실은 경호실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질 거를 알고 있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방지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불상사를 수습하는 과정이 둘 다 좀 잘못됐다. 예, 신성호 부장. 제가 좀 전에 중국 언론 보도 태도를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중국 언론이 지금 한국 기자들이 어디 가나 그렇게 무리하게 취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그 주장의 근거가 한국 내부의 여론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내부의 네티즌들이 기자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댓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있긴 있어요. 예. 그것을 복사를 해서 중국 언론이 거 봐라. 한국인들도 한국 언론이 문제라고 얘기한다. 이번 사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의 여론도 반으로 양분돼 있고 예. 그 반쪽에 언론을 비난하는 여론을 중국 언론이 인용하면서 계속 문제를 키우고 양극 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 국가의 입장 그리고 이 불상사를 대처하는 수습 태도도 얘기했는데 좀 더 저희가 사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호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전직 대통령 경호실장, 경호실 경호부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경호의 방법은 우리는 엄밀하고 자연스럽게 국민과 대중과 함께 섞여서 하는 경호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경호 방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인백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쓸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현실을 취하고 있다 하는데 1차적으로 폭력 사태로 갔다는 것. 어떠한 형태의 문제이든 간에 용납할 수 없는 문제. 중국 측에 있어서도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 예, 이종근 실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일단 중국 매체에서는 한국 언론의 무리한 취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말씀 앞서서 하셨듯이 그 전부터 미묘한 감정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자, 아까는 제가 청와대 모 국장이 그 전날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날 어저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우려했던 것이 터졌다. 그러니까 우려를 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중국이 우리나라한테만 이런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해 9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대통령이 이제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걸 미국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데 그것을 공항 관계자가 막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미국 기자들이 아니 우리나라 비행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왜 막느냐 했더니 그 공항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공항이고 당신들은 지금 우리나라 땅에 있다라고 아주 막아버리거든요. 그때도 실랑이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는 언쟁만 있었지 지금처럼 폭행을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게 그 전날에도 사실은 이렇게 기자들을 제지해 계속 그 수행 기자들, 팬 기자들이나 혹은 사진 기자들을 제지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미 좀 트러블이 있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 관계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저께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미 경호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과 관련된 언급입니다. 아까 지금 저희가 경호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지만 뭐 일반 용어로 시쳇말로 쓸어버리는 경우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였다라고 전문가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현정이 네. 아무리 경호업체 직원 뭐 공안과 연관이 있든 없든 일반적인 그 이제 경호업체 직원이 저렇게 소양이 없어서야 그 큰 문제부터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사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빈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비용이라든지 중요한 행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중국 측에서 부담을 하고 예. 또 중국 측에서 일정 자체를 다 컨트롤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있는 오전에 있던 무역형 행사 같은 경우 우리 코트라가 주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코트라가 기본적으로 경호 비용을 부담을 했죠. 근데 그 경호 부담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중국 우리가 비용만 부담하고 실질적인 경호에 대한 총괄은 다 중국 공안이 담당을 했어요. 예. 저 중국 공안이 그 하청업체에다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부려서 직접 이제 경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코트라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통제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경호에 대한 통제권은 실제로 이제 중국 공안한테 있는 그게 것이죠. 책임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중국이나 러시아 가보면 이 사회주의 국가는 우리나라 기자 개념하고 좀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기본적으로 거기는 직원이나 이런 거 비슷하게 해서 특히 정상회담 할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양측이 발언할 때 기자들과 찍지 않습니까?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자들한테 폭력을 많이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오바마 때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중국은 완전히 통제하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국을 좀 더 이번에 좀 제대로